안녕하세요. 밑줄 그어 쓰다의 수정, 주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일명 밑줄 그어 쓰다입니다. 파일럿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 한번 찍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혹 업로드가 안 된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생각해주세요. 밑줄 그어 쓰다의 컨셉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저희가 함께 읽은 책에서 밑줄 그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만난 좋은 구절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대본을 준비하면서 이야기하면 너무 어색하고 딱딱해질 것 같아서 그냥 저희끼리 책만 가지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매우 프리하게. 친구랑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떤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 수다 떨 책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세네카 인생철학 이야기입니다. 글쓴이는 세네카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데요.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남상강학원 서양철학 입문 세미나에서 푸코의 주체의 해석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세네카가 언급이 되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주체의 해석학을 통해서 자기 배려를 한다는 게 뭔지 배우고 있는데 그때 세네카는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네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목차를 살펴볼까요? 이리저리 끄적댔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뭐 분노에 대하여 뭐 이런 것도 있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도 있고 한가로움에 대하여도 있고 마음의 평정에 대하여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삶의 짧음에 대하여. 근데 이게 되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고민했을 때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되게 논리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근데 뭔가 약간 읽으면서 되게 좀 실용적이다? 진짜 약간 이 책에서 나오는 뭔가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뭔가 나도 약간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뭔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삶의 짧음에 대해서 일단 저의 밑줄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 예쁘네요. 내가 밑줄 친 부분은 그러나 우리는 짧은 시간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 인간의 삶은 충분히 길어 그 전체가 보람있게 사용된다면 가장 위대한 일이라도 완성할 수 있을 만큼 넉넉히 주어졌다. 하지만 방탕이나 게으름으로 헛되이 써버린다든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제까지 없어진 줄도 몰랐던 삶이 어느새 다 사라져갔다는 것이다. 그것이 참 모습이다. 우리는 짧은 삶을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삶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인생이 짧다는 거를 감각하고나 있었는가 모르겠어. 맞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내 인생을 그 전체적인 길이를 상상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맞아. 지금 여기만 살기 나는 되게 급급했던 것 같고 근데 뭔가 여기에서 진짜 약간 그러니까 삶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약간 그게 좀 놀라웠어. 그래서 넉넉하게 주어져 있고 이제 그러면은 문제는 약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약간 이 문제가 남잖아. 맞아. 생각해보면 진짜 그 인간의 한 평생이라는 시간을 누군가는 엄청나게
부처님만 떠올려도 진짜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꽉꽉 채워 살다 가신 느낌이 들거든. 너는 어떻게 헛되이 시간을 써 보통? 어떻게? 어떻게 이제까지 썼어? 집에 있을 때는 진짜 막 처음에는 막 유튜브를 보는데 영상을 하나만 봐야지 이러고는 막 진짜 몇 시간 동안 막 계속 보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멍하게 소파에 막 그냥 앉아 있거나 약간 빈둥빈둥 거리면서 좀 약간 게으르게 약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 여기 게으름으로 헛되이 써버린다. 맞아.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은 더 밑줄을 그었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아주 적은 부분을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 밖의 기간은 모두 삶이 아니고 그저 시간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읽혔냐면 뭔가 게으르게 보내거나 아니면 뭐 남의 의견에 막 휘둘리거나 이런 거는 진짜 삶을 산 게 아니고 그냥 그저 약간 흘려보낸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약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보낼 때 그 세네카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게 바쁘게 부산스럽게 막 사사건건 다른 일들을 막 참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뭔가 이슈에 엄청 기웃대면서 그렇게 지낸 시간을 보내는 게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고 세네카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얘기가 되더라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산스럽게 다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서라고 막 말을 할 수는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걸 취약한 존재라는 걸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 결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난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난 이제까지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 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거든. 오, 신기하다. 난 엄청 무서웠는데. 아 진짜? 나는 그냥 그런 두려움조차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야. 죽는 게 되게 그냥 끝 약간 갑자기 일어난 사건 같은 걸로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건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 맞아. 그걸 생각했을 때 진짜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겠다 약간 이런 실감이 좀 들으면서 아침에 이걸 읽고 세미나를 하러 나오는데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맞아. 나는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한번 천식 때문에 쓰러져서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거의 약간 죽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엄청난 공포감과. 근데 그런 걸 느끼면은 이 삶이 정말 짧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 전에 것들을 잊어버리고 진짜? 술 마시고 그래서 좀 인간은 진짜 생각을 안 하면 막 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약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약이라는 게 진짜 좀 무섭구나 난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 그거를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을 그냥 할 수 있게 몸을 좀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언제 아팠냐는 듯 생활하게 되는 것 같거든. 맞아. 그래서 막 약 뿌리면서 막 술 먹고 막 이랬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몰라. 안 좋겠지 아무래도. 바쁜 인간에 대해서 나와. 같이 읽어볼까 이거는? 결국 누구의 의견도 마찬가지이지만 바쁜 인간은 어떤 것도 충분히 이루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실제로 바쁜 사람일수록 사는 일, 곧 잘 사는 것이 가장 드물다. 또 사는 것을 배우는 일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러나 사는 것은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마 그 이상으로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삶에 걸쳐 배워야 되는 것은 죽는 일이다.
많은 위대한 사람은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재산도 공직도 쾌락도 버린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고 하는 이것만을 삶의 마지막까지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 사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하는 일이야. 맞아. 이 말이 엄청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약간 살면서 되게 막 공부를 많이 하긴 하잖아. 근데 뭔가 이때까지 내가 했던 공부들 보면은 막 거의 약간 뭐 자격증 공부나 뭔가 약간 지식 쌓는 뭔가 그런 거였지. 약간 한 번도 뭔가 그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약간 배우려고 했었나? 약간 배운 적이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친구가 되게 미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야 되지? 풀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라던가 맞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하던 버릇대로 하다 보니까 막 관계가 맨날 끊어지고 맞아. 잘 안 되고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나는 이것도 엄청 좋았어. 삶에 걸쳐 배워야 되는 것은 죽는 일이다. 근데 나는 막 아빠가 엄청 몸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약간 이 죽음이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온몸으로 좀 느껴졌다? 가까운 가족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약간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이 죽음을 약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뭔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같이 가는 것 같아. 진짜 비슷한데 여기도. 줄을 끄었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자기 시간에서 무엇 하나도 잃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시간을 되게 인색한 보호자라고 막 이러는 거고.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는 시간이 충분한 셈이다. 자기 스스로를 되게 소중하게 느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 막 나는 소중하니까 막 좋은 거를 먹어야 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감정만 느끼고 약간 이런 것들은 조금 좁게 느껴지는데 내 시간을 되게 허튼 데에다가 쓰지 말아야겠다. 소중하게 아껴서 잘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 사람들은 보다 더 오래 살려고 더욱 바쁘게 무엇인가 몰두한다. 삶을 희생해 삶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은 이것을, 다음에는 저것을 하고 생각하여 먼 미래의 일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를 앞으로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큰 낭비이다. 앞으로 앞일을 약속하는 것으로 다음 날이 올 때마다 그날을 빼앗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 삶의 가장 큰 장애는 내일이라는 시간에 의존하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무로 만드는 기대이다. 당신은 운명의 손안에 있는 것을 이리저리 계획하여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당신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미래의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 있다. 지금 당장 살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막 이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이 다음엔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기 쉬운데 근데 확실히 뭔가를 했을 때 뭔가 그 다음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근데 막상 또 그 다음 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또 이 다음 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약간 그런 불안감들이 막 있으니까 막상 또 지금 해야 할 거에는
또 온전하게 되게 충실하게 또 못하게 되고 음. 또 뭔가 지금 이 순간을 또 확실히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금 책을 읽을 때 다음 무슨 책을 읽어야 되지? 막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책에 집중을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생겨나는데 맞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 있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좋았어. 머리의 아름다움에는 신경 쓰면서도 머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겉보기에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도 훌륭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되리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가? 빛과 거울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을 한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뭔가 나는 그렇게 막 치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어 보이나? 이렇게 떠올려보면 막 계속 거울 보고 자기 옷 외모에 신경 쓰고 나랑 막 옆에 있는데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막 자꾸 들여다보고 이런 사람을 떠올렸을 때 좀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인간의 매력은 그것뿐이 아니구나 약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좀 믿음직스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인지가 맞아.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나도 막 학교 다닐 때는 엄청 막 외모에 막 신경 쓰고. 너도? 그치, 아무래도 신경 쓰이지. 아 너무 나는 화장을 안 하는 게 세상 편하고 맞아. 그때도 근데 되게 꾸밀 때의 재미도 있었다? 그래서 그게 아 원래 꾸미는 거는 이런 재미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나 스스로를 자꾸 살펴볼 때 되게 긴장돼 있는 거예요. 몸이 굳어있고 되고 어디가 흐트러졌나? 어디 입술이 지워졌나?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느라고 많이 거울에 얼굴을 가끔씩 비춰보면 되게 경직돼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가는데 지하철역에서 비친 내 얼굴을 봤는데 너무 표정이 편안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이게 내가 되게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사실 엄청난 긴장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되게 나도 나름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고 약간 외모로 계속 좀 약간 되게 잘 꾸민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되게 위축돼 보이고 이런 것들로 계속 나를 들들 볶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한가한 사람이라는 거 여기에서 정의가 나왔거든. 한가한 사람이란 자기가 한가함을 누리고 있다는 자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기 위해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써있는데 근데 자기가 한가한 사람인 거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근데 그게 어떤 게 한가함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 그냥 진짜 시간이면 내가 막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막 되게 바쁘게 일할 때 있잖아. 그럴 때 진짜 자기가 자기의 그 바쁨을 진짜 자각하지 못할 때 그걸 되게 불건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그거를 꼭 누가 야 너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자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이제 세네카는 자기 시간의 주인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끌려다니는 약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다뤄야 하는 것으로 약간 계속 이렇게 시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스네카는. 무엇인가에 바쁜 사람들이 놓인 상황은 모두 비참하지만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결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자리에 안절부절하는 사람, 남의 잠에 맞추어 자고 남의 걸음에 맞추어 돌아다니고 애증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자유이어야 할 감정까지도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짧은가를 알고 싶으면 자기 삶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 나는 이 부분이 엄청 좋았는데, 근데 나도 약간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뭔가 내 삶의 중심? 그냥 뭔가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진짜 나의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은 나도 뭔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또 막 저기 따라가서 막 또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세네카는 삶을 되게 짧게 만든다? 약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진짜 나도 뭔가 내 삶에서 뭔가 내 거라고 하는 게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 거. 음. 생각해서 결정하고 음. 움직이는 거. 맞아. 가끔 여기서 지내면서도 가끔 그렇게 움직일 때가 휩쓸려서 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내 습관인 것 같아. 일하면서 일하면 어딘가에 속해 있기 위해서 내가 하는 약간 좀 따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내 안에서 어떤 염증을 만들어내거든.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나도 모르게 저 친구들이 표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표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근데 이 길이 내 삶을 알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길이 물론 도반들이 함께 가긴 하는데 결국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나고 그걸 결정할 사람은 진짜 나밖에는 없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무나 다른 기질들을 다 타고났잖아. 그래서 누군가의 표준이 절대 나의 표준이 될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되게 가끔씩 번뜩 이렇게 내가 공부가 흔들릴 때 꼭 이런 마음이더라고. 되게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에 안절부절하고 초조해지고 근데 그럴수록 더욱 집중은 안 되고 근데 그때 문득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들도 그냥 그들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와중이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세네카 인생 철학 이야기 같은 책으로 분노에 대하여 라는 부분을 같이 읽고 한번 수다를 또 떨어보자. 좋아.